자, 이게 뭐죠? 리듀서입니다. 리듀서. 방금 전에 했던 리듀서의 컨셉인데요. 리듀서가 키를 기준으로 묶는 거거든요. 자, 리듀서가 되면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깨졌어요. 이거 뭐 컬럼이 3개인데 컬럼이 3개가 아니죠. 이제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게 연도고요. 두 번째 게 각각의 로우를 묶어 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C 언어로 코딩을 하세요. 그러면 다 코딩할 수 있죠. 자, 왜 어떻게 코딩하냐면 요 한 라인 읽어가지고 요 3개를요 포문을 돌면서 가장 큰 거를 끄집어내는 코드는 너무나 쉬운 코드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코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뭘 하냐면 그룹 바이 한 거를 읽어가지고 for each generate가 포문 돌리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룹이라는 건 앞부분에 연도를 뜻하는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그러면 앞부분에 그룹 바이 했구나 금방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룹 연도를 찍고 그 다음에 템퍼레처의 맥스 값을 꺼내라는 뜻인데, 자, 요게 이제 SQL 쿼리의 맥스 함수랑 똑같은 건데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파란색 제가 색칠해 놨어요. 여기에 왜 그룹도 레코드 점 템퍼레처를 안 썼을까? 예, 왜 그러냐면 그룹도 레코드의 템퍼레처는요, 그룹도 레코드를 까보시면 온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트럭처가 정형에서 비정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놈은 바로 필터드 레코드나 레코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드 레코드의 온도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그룹도 레코드.템퍼레처를 하게 되면 온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다. 그러면 1949는 111이 나오고 1950은 22가 나오는 거죠. 네. 이 피그 스크립트가 좋은 이유는요, 멀티플 프로세스를 한 방의 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지극히 맵뉴스 사당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썼던 경로 체계를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이걸 하려면 DB에 로딩을 하는 작업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요, 맵뉴스로 코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능을. 자, 그러면 그룹 파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얘는 읽고 나서 그냥 추려버리면 되니까 뭘 하냐면, 매퍼만 가지고 코딩 하시면 되고, 요 놈은 그룹 파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맵 리듀스 코딩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for each generate는 한 라인을 읽어서 포문을 돌면서 요 라인을 처리하니까 매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퍼 총 3개의 리듀스 하나 정도만 가지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코딩을 했어요. 해가 돌리면 과연 이거보다 빠를까 느릴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맵뉴스로 그걸 코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를 빨리 봐야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맵뉴스 코딩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드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테스팅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데이터의 결과를 빨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짰는데 느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맵리듀스를 쓰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야 이거 맵리듀스 쓰자 라고 들어가 버리면 결과도 보기 전에 코딩하다 날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뭘 먼저 보냐면 결과를 먼저 본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가 쓸만하면 그때 최적화한다.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유연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구를 잘 써야 된다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피그를요, 일반 맵뉴스를 잘 아는 개발자한테 주면 맵뉴스 개발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맵뉴스를 잘하는 개발자한테 피그를 쓰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피그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피그로 극찬하죠.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피그랑 하이브, 그러니까 맵뉴스 코딩을 잘 못하시는 분한테 피그로 주면요, 이 사람이요, 뇌구조가 데이터 스트럭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로 주게 되는 거죠. 하이브는 왜냐면 쿼리니까. 쿼리입니다. 다 쿼리.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다 테이블, 베이스에 하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로그 파일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딜리미터가 뭐고 파일은 뭐 캐리지 리턴으로 끝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나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하드웨어에 있는 파일에 있는 거를 로딩하는 작업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맵리듀스로 변환이 돼서 동작을 하는 거죠. 개발자는 결국은 뭘 쓰게 되냐면 이 셀렉트 쿼리를 쓰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너무 쉽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쉬운데 자 일로 가자 해놨습니다.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뭐야 되는 게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별로 되는 게 없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예. 자, 그 순간부터 펑션을 만들기 시작하고 다시 맵리두스를 쓰고 다시 피그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뭐냐면 맵리두스, 하이브, 피그는요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결국은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젝트들은 자꾸 뭐 하나로 올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올인하시면 다시 거꾸로 돌아오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적절하게 기능을 보시고 가장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기능들을 쓰셔가지고 조합해서 결과를 내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피그를 안 쓰고 맵리두스하고 하이브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작업할 때는 하이브 안 쓰고 맵리두스하고 피그만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네. 어려운 이유가 뭐냐? 경험 부재가 가장 크고, 그래서 이 경험을 어디서 얻어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중에 서비스하는 회사가 이 경험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설치와 컨피그레이션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실습할 때 안 발휘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거기 때문에 이슈가 이제 사라졌어요. 퍼포먼스 튜닝은 이거는 경험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슈만 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 이 퍼포먼스 튜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번역된 책 중에 하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번역서가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업은 뭐냐면요. 자, 이게 맵리두스로 짜는 게 맞냐, 하이브로 짜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 예. 성능을 위해서 맵리두스 짜는 게 맞는데 약간 손해하더라도 난 피그로 갈 거야. 그럼 피그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 그 다음에 실제 설치를 해놨는데 운영하다 보니 웬 5만 가지 이슈와 성능 문제 생기더라.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비저닝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노드 늘어나면 어떻게 확장할 거냐.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안바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트녹스 하도 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험은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뽑는 게 답입니다. 또는 그 관련된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답이고, 튜닝은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을 참고해서 운영해 보시는 게 답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트레이드업도 경험이 답이고요. 보통 이 상당수를 이제 기술 쪽 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담당을 해주는데, 할 수 있다면 그 회사 경험을 뺏어서 자사가 확보하는 게 답이다. 이게 이제 제 경험입니다.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의 오픈소스 쓰는 거랑 완전 다른 형태의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컨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오픈소스 친화적인 약간 살짝 좀 정신줄을 좀 놓은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하다. 리눅스 잘 하시는 엔지니어 있으면 좋다. 적용하기까지 테스트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 다루는 작업이 개발자가 하던 일이 아닌데 개발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거 잘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시키면요, 개발자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대한 마인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전혀 논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핸들링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냐면, 모든 엔지니어는 반드시 다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현장 경험을 보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리눅스 친화적인 엔지니어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는 아예 처음부터 쓰지 않는다. 지금 윈도우 아예 쓰지 금지되어 있어요. 다 커맨드 라인으로 빌드하고 커맨드 라인 일을 합니다. 근데 정책을 바꿨고, 이 테스트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검수할 것인지 대한 고민을 녹여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너는 이제 데이터를 끊임없이 다뤄야 되니까 CSV 파일을 지금부터 끊임없이 봐라. 데이터베이스는 잊어라. 편한 도구는 없다, 세상에. 그러면서 그냥 CSV 파일을 계속 주고 보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이쪽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력서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이 정말 특이한 게, 제 주변에 많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회사가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좀 기사가 나오면 지원율이 높아진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력서를 받아본 경험은 하도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겠다고 오는 직원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이거 배워봐야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 없으면 다 도루묵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운영 개발까지 다 해본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워서 설치했던 거,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 뭘 하냐면요. 설치 교육을 많이 시켜요. 지금 하드볼 가면요. 설치 교육을 많이 하는데 설치는요. 자동으로 다 설치됩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 설치 교육을 시켜놓고 하드 좀 교육받았다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저 하드 교육 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와가지고 데이터 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안 하실 건데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절대 쿼리 보실 일 없으실 겁니다. 예. 자바 코딩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분이 그래도 쓰시지 않을까요? 예. 뭐 업무 분석할 때나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 정도만 저희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 딱 부딪히는 문제가 일단 지금까지 해놨던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되는 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딱 오는 순간, 야, 이쪽 설계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구나. 이런 것들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죠. 이런 걸 주변에서 잘 케어해야지 엔지니어들이 이제 좋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의 생산성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기간 산정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 개발 환경 네트워크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로그 파일 볼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데이터 보안이나 동작적인 측면 때문에 네트워크가 폐쇄된 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무식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오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개발자한테 윈도우를 없앤 이유가 그겁니다. 맥이 없으면 리눅스 깔아 써라 이거지. 리눅스가 더 안 좋거든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다. 개발 기간 산정이 쉽지 않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커지면 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검증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개발이 늘어진다. 이거 아주 그냥 흔한 일입니다. 개발이 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검증을 잘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을 할 때 생산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PM단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PM이 해결이 안 되죠. 왜? PM은 일정 관리를 주로 하고 이슈 관리를 하니까 돈 관리하고. 그래서 아키텍트가 들어와서 어떻게 일정을 효율적으로 기술 베이스로 잘 가져갈 것인지 이슈를 잘 해결해 주지 않으면 PM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대부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에서 지연이 되거나 야근이 아주 흔한 일로 바뀐다. 야근을 많이 하게 되면 데이터를 검수 안 하게 되고요. 검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품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